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이 차량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에요. 순정 하이리무진 차량이고, 이 차량은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오셨어요. 우리 고객님 상담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희랑 통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선 최종 결정으로 이 실내 바닥부터 해가지고 전기 시스템, 그리고 하이리무진 무시동, 그리고 커튼 중간 가림막, 무시동 히터 센터 콘솔 매립, 무시동 시스템, 창문이랑 슬라이딩 도어, 실내 트렁크 버튼, 이런 여러 가지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전 차량이에요. 페이스리프트 전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이제 전기를 매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를 매립한 걸로 이런 라인 슬라이딩 도어의 라인 조명이라든가 실내에 있는 이런 조명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시동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라든가 냉온 컵홀더라든가, 그리고 천장에 있는 TV, 조명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이제 작업한 걸로 한번 볼게요. 고객님 첫 번째로는 바닥에 요트 바닥 진행했어요. 7인승 차량이고 요트 바닥이에요. 요트 바닥인데, 이 요트 바닥은 롬마린 요트 바닥재라고 해가지고 롬마린 우드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는 아니고 이런 형태의 무늬가 있는 이런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탄탄한 이 장판 마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 요 아래는 철 구조물로 돼 가지고 여기가 평평하게, 원래는 한 요 정도 되죠. 근데 요만큼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어진 만큼 레일이 길어지고 2열 시트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이렇게 이제 서스 마감재도 있고, 이게 블랙도 있어요. 블랙도 있는데 이런 서스의 느낌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블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취향 차이인 거니까 제가 뭐라고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감도 깔끔하게 이렇게 테두리 마감도 진행이 되고요. 이 요트 바닥이나 바닥 같은 거를 할 때는 앞에는 엠보장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1열에는 엠보장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트렁크도 엠보장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엠보장판으로 들어가는데, 트렁크가 있죠. 그러면은 트렁크 속까지 이렇게 뒤에가 엠보장판으로 들어가요. 이게 기본이고요. 요트 바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길이가 긴 게 있고 이렇게 짧은 게 있어요. 바닥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인 것 같아요. 요트 바닥이랑 앞뒤 엠보 장판 이렇게 깔아서 진행하고, 요거는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진행해서 승하차나 이런데 승하차래. 예, 제가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승차 장치 변경으로 해서 7인승 유지해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센터 등이나 사이드 등 이렇게 해서 켜고 끄고 할 수 있어요. 센터 등을 이렇게 꺼 볼게요. 그리고 사이드 등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돼요. 여기 앞에 리모컨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 사이드 등을 켤 수 있는데 시동은 안 켜고 무시동으로 해놨죠. 그래서 무시동 스위치를 가동시키면 무시동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벽에 이쪽에는 이제 전기 장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소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고, 전기가 왼쪽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쪽에 넣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쪽에는 280A라는 용량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버터 2000, 주행 충전기 50A가 이 안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널은 바깥쪽에서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안에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패널이 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좀 깔끔해요. 좀 깔끔하죠? 저만 깔끔한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안쪽에서 마감을 치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듯이 안쪽으로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런 포트들이나 스위치들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라든가 이렇게 좀 깔끔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안쪽에서 매립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좀 어려워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비야 어차피 하려면 여기 다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거포트 12V 사용할 수 있는 거 2개, 그리고 USB는 2개 꽂을 수 있고요. A 타입, C포트가 하나를 꽂을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자, 요 3개는 이 뭐 전원 스위치 별도 없이 그냥 꽂으면 돼요. 꽂으면 되는데, 제가 테스트 할게. 아까 여기다 놔뒀는데, 아까 또 어딨지? 주머니 있나? 아, 여기 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별도 전원 없이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바로 되고요. 이쪽도 꽂으시면 바로 돼요. 전원 켜는 거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USB나 C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USB나 C포트 같은 거 꼽아, 이건 C포트로 지금 꼽아 놓은 건데요. 이게 핸드폰이라고 가정했을 때 핸드폰 요 아래 보면은 이런 그물망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그물망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 놓으면 그래도 선도 늘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속에다가. 그래서 그물망도 요 아래다 그냥 하나 해놨고요. 220V도 사용할 수 있어요. 12V 전기는 이쪽에서 사용하고 5V 전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220V는 요 인버터라는 요 인버터 작동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220V를 사용하기 위해서 꽂아 놓는 거예요. 자, 요 220V도 한번 커피포트를 갖다 해볼게요. 다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잠시만요. 자, 커피포트를 갖고 왔어요. 아까 테스트는 했는데, 자, 영상 찍으면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220V를 이렇게 꾹 꽂으면 220V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키면 이 아래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커피포트는 물 끓여질 때까지 해보고요. 이쪽에 모두 다 매립이 됐는데, 오른쪽에 원래 여기 순정 요거도 있어요. 얘도 시동 끄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뒤에 뱅크 이용을 해서 매립된 전기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별도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저 앞에 보시면 센터 콘솔에 12V랑 220V 콘센트 있는데요. 콘센트 있는 거는 저희가 뒤쪽에 있는 저 전기 작업할 때 무료로 연결을 해드리고요. 220V는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시거포트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요거는 전기 작업할 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추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동 꺼진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전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런 실내에서 식빵등 버튼식 외부에 이제 테두리, 트렁크 테두리에 이렇게 테두리에 램프를 심어가지고 실내 트렁크에 식빵등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내 트렁크 버튼도 여기 있는데, 이 버튼은 차 실내에서 이렇게 트렁크를 닫고 그리고 중간에 멈추고 열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요게 이렇게 해서 열 수 있는 기능인데, 실내에서 닫고 열고 하는 게 얘는 조금 특별해요.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도 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열려요. 웬만한 거 문 잠그면은 요 실내 트렁크 버튼 안 먹거든요. 근데 요것도 문이 잠겨 있어도 열릴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요. 자, 고객님 차 시트를 조금 앞으로 한번 당겨 보고선 그러고선 한번 볼게요. 그러기 전에 요거 눈에 보이는 거 요거 한번 볼까요? 시트백 테이블 했어요, 고객님. 시트백 테이블은 이렇게 하면은 시트백 테이블로 돼요. 그래서 테이블인데 여기에 컵을 조금 보관할 수 있는, 좀 깊이는 많이 깊진 않지만 그래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깊이가 되는 그런 깊이를 가진 이런 쪽에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여기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도 돼요. 무선 충전도 되는데, 얘는 여기다 무선 충전, 이게 핸드폰이 좀 크다. 핸드폰을 이렇게 올리면 무선 충전 기능이 돼요. 그래서 시동을 한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안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트백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시트백 테이블 있고, 각도는 이걸로 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평을 좀 미세하게 좀 조정할 때는 뭐 많은 건 이렇게 각도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좀 이쪽에서 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레버도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백 테이블 부분 봤고요. 고객님은 전기 작업하면서 BDDS라는 작업을 했어요. 배터리 방전 지연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활성화하는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동이나 무시동 때 그냥 저는 불이 들어오게 하면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을 키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 저 기능은 꺼지고 충전으로 뒤쪽으로 충전이 계속 돼요. 시동을 끄면 뒤에 있는 배터리가 앞에 배터리를 계속 컨디션 조절을 좀 해줘요. 뭐 둘 다 전기가 저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전기가 모두 다 소진을 하면 당연히 차는 방전이 되겠죠. 뭐 전기를 다 썼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앞에 거를 이제 뒤에 게 많은 전기가 보조를 해줘서 차량의 컨디션,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적인 앞쪽 배터리의 컨디션을 상당히 좀 오래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시트는 이제 앞으로 조금 밀어볼게요. 시트는 앞으로 밀어보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밀었어요. 중간 가림막이 고객님이 생겼습니다. 요 끝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초반에는 이제 설치를 하면 여기를 고정을 안 시켜요. 이 핀이 있는데 여기 픽스 박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트림에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막히죠. 근데 여기다 박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거의 요거는 쬐고 마지막에 뭐 몇 초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할 때는 아마 저게 그 신발을 좀 벗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쪽에 보면은 레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주름식 커튼인데 중간 가림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1, 2열 중간 가림막인데 이렇게 해서 바로 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당겨 와서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이 이렇게 막힙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막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고요. 제가 2열 시트를 앞으로 좀 당겨 봐야 될 것 같아요. 2열 시트를 자, 원복을 시키고 당겨 볼게요. 하나만이라도 해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시트를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다 밀었어요. 자, 이게 7인승인데 7인승 시트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지금 현재 안 돼요. 그래서 회전을 되게 하려면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많은 이들 노력도 해야 되고. 자,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왼쪽 시트는 앞으로는 안 밀고 왼쪽 시트는 이렇게 뒤로, 오른쪽 시트는 앞으로 갖다 놨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실내에서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7인승 포지션이 요래요. 요런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7인승 포지션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타서 탑승해서 운행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 창문 열로 가려면 저까지 가야 돼. 지금 되게 가까워 보이죠? 자, 한 요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큼 되냐면 한 30cm? 제가 그냥 앉았을 때 저까지의 거리가 30cm가 모자라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운전석이랑 차박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앞쪽에 문을 닫아야 될래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버를 하거나 아니면 저 앞에까지도 가야 돼요. 근데 뒤에 슬라이딩 버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누르면 슬라이딩 도어가 닫혀요. 누르면 중간에 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리고 닫히는데 이쪽에서 닫을 수 있고. 자, 제가 2열 포지션이에요. 2열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 이쪽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고, 자, 오른쪽은 시트를 앞으로 다 밀어놨어요. 이렇게 밀어놨는데 이렇게 밀어놓으면 뒤에 앉아서 이쪽에서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겠죠. 근데 뒤에서 후석 생활하다 고객님들이 차박이나 차크닉 하는데 불편한 게 있대요. 뭐냐, 뭐가 제일 불편하냐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열고 닫고 창문을 여는데 조금 불편하대요. 왜냐면 저까지 또 가야 되고 틈 사이로 요 틈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이게 슬라이딩 도어 버튼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시동 창문 버튼이에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 오른쪽에서 누르면 같이 램프가 점등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눌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쪽만 했었는데, 한쪽만 하니까 고객님들이 저쪽에 짐을 싸놓으면 또 오른쪽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고, 오른쪽에서 또 막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왼쪽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대칭으로 모두 다 만들었고, 이렇게 버튼이 들어와 있으면 이 시스템은 무시동, 말 그대로 무시동 창문 버튼이에요. 무시동 창문을 활성화 시켜줬는데, 활성화 중이면 이렇게 파란 램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램프가 점등이 되고, 창문을 열고 내리려면 이 앞에까지 또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눌러서 바로 이쪽에서 창문 업다운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그냥 뭐 조금 열고 싶으면 조금씩 이렇게 열면 돼요. 다 닫고 다 열고, 여기 다 바로바로 옆쪽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사용하고 그리고 끄는 버튼이 아니라 창문을 사용하고 그냥 놔두면 돼요. 램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래서 이거 깜빡하시는 분들이 차 방전 나신다고만 하시는데, 얘는 그럴 일이 없죠. 그냥 켰다가 사용하고 끄시면 돼요. 그리고 운행 중에도 사용이 되고요, 시동이 꺼졌을 때도 사용이 되고, 운행 중에는 무시동 창문 스위치 없이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바로 창문 버튼을 이용해서 창문을 내리고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 안 가도 되죠. 뒤에서 그냥 바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창문 버튼이랑 그리고 저기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뒤쪽에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누르시면 뒤에서 편하게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 기능도 있는데, 그냥 열고 닫고 창문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기능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고객님 거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또 패키지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뒤쪽이에요. 뒤쪽 이쪽에 후속 생활하다 보면 여기 버튼이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 창문이래 차 문을 잠그는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한 가지 더 의견을 줬던 게, 차에서 이제 차 키를 찾지 않아도 가방 속에 넣거나 이러면 차 키를 찾지 않고도 문 열고 닫고 창문 열고 닫고 요거 문 잠그고 문 열고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차 내부에서는 어차피 나가거나 이런 거니까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는 도어 락 버튼이에요. 도어 락 버튼인데, 자, 도어를 잠가 볼게요. 이게 도어가 다 잠깁니다. 저기 보시면 잠금 레버가 있는데 누르면 잠겨요. 잠기면 차 문 잠근 거랑 똑같아요. 바깥에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잠겼기 때문에 다 잠겼어요. 자, 근데 열려면 어떡하냐? 문을 다시 여는 버튼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여는 버튼은 없고, 내가 나가고 싶은 문을 오른쪽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나가고 싶다 왼쪽, 어느 쪽 하나만 열리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나가는 문 그냥 요것만 누르면 실내에서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잠기고 열리고. 자, 그리고 우리 뒤에 이쪽에 보시면 아까 실내 트렁크 버튼, 얘 누르면 이게 닫혀요. 트렁크가 닫힙니다. 식빵등 버튼식도 한번 볼까요? 닫힌 길에 여기 식빵등 버튼식인데, 뒤에가 이렇게 어둡잖아요. 근데 요거는 누르면 뒤에 이제 문을 닫았을 땐 조명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쁘죠. 후석 조명으로도 저도 잘 써요. 이거는 하이리무진이니까 천장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런 조명이 있는 거지, 일반 차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석에 이만큼 한 뼘 이상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고 서 있을 정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후석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또 넘어와서 도어 잠금이에요. 얘를 잠그면 도어가 다 잠깁니다. 그동안에 이제 실내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 리모컨을 잠그면 리모컨을 다시 찾아서 문을 열고 뭐 얘를 열어야 되는데, 리모컨을 찾았으면 리모컨의 기능이 있는데요. 뭐 트렁크 여는 기능도 있고 슬라이딩 여는 기능도 있고. 근데 지금 이 기능은 키를 찾지 않아도 실내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이 잠겼어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열리는 도중에 이렇게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추고 나서 다시 누르시면 다시 닫힙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멈출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정 각도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누르면 다시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인버터는 아까 물 끓여 가지고 물은 다 끓어서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인버터는 사용한 다음에 꺼주시면 돼요. 인버터는 꺼주시면 되고, 식빵능 버튼식이 있는데 여기 고객님은 라인 조명, 슬라이딩 도어 라인 조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버튼시계에도 오른쪽에 이렇게 키면 이렇게 조명이 돼요. 하이리무진은 위에 조명도 있는데 이 조명을 쓰려면 리모컨을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저희 일반 집이나 가정집에서도 리모컨 쓰시는 집도 있겠지만 항상 그 벽 한쪽 어느 쪽에나 딱 지정된 위치에 버튼이 있잖아요. 눈 감고도 가서 아무리 어두워도 눈 감고도 가서 찾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 항상 고정이에요. 근데 일부 뭐 간혹가다 변경되는 상황은 있는데 위치가 살짝 그래서 그거는 뭐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키면 이쪽에 라인 조명이 이렇게 켜져요. 그리고 끄면 꺼지시고, 왼쪽도 별개예요. 별도 버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누르시면 꺼지고 누르면 켜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또 진행을 해드렸고, 무시동 히터 부분이에요. 무시동 히터는 이쪽에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도 모두 다 끝났는데, 무시동 히터 작동 중일 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주황불은 좀 이따가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이 백라이트만 꺼져요. 작동은 되고, 히터는 이 센터 콘솔 쪽에 달았어요. 고객님은 가솔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독일산 에바스페커 B2L 모델로 달았고, 이렇게 측면을 열게 되면 요 속에 여기에 달렸어요. 여기에 이제 아래로만 나오다 보니까 온풍관 연장 킷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쪽에서 캡만 이렇게 빼면 뽕 뚫려요. 이 캡이 이렇게 빠져요. 이 캡이 빠지면 주름 연장가를 껴서 바람이 아래로만 나오는 그런 각도잖아요. 근데 그 각도를 최대한 내가 뭐 위로 빼서 위로 나오게 한다든가, 옆으로 그리고 문을 열고 요 바깥으로, 왼쪽에 텐트를 쳐놨으면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 온풍관 연장 킷도 별도 주문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연결해 드렸어요. 이거는 쉽게 껴져요. 제가 지금 한 손이라서 그러지. 이렇게 해서 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고, 공기청정기는 꺼놓고, 자, 시트백 테이블, 요트 바닥,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 라인 조명, 뭐 여러가지 TV 이렇게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고객님 커튼도 진행이 되고, 뒤에서 쉽게 열 수 있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 버튼 완전 좋죠. 그래서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이리무진 차량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출고예요. 그래서 내일 출고를 좀 진행하면서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발 어디 갔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출고를 좀 진행을 하고, 고객님 또 룸밀러 장착 진행했는데, 저거는 시동 키고선 쓰는 거니까 시동 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디지털 룸밀러 부분이에요. 자, 시동을 키면 이렇게 디지털 룸밀러가 있어요. 이 디지털 룸밀러 지금 파워가 좀 빠져 있는데, 자, 이거는 타임뷰 LX7이라는 모델이에요. LX7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나오고선 지금 현재는 최신형이에요. 현재는 최신형이고, 자, 이렇게 하고,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트렁크를 닫아 볼게요. 뒤쪽이 이렇게 뻥 뚫렸죠. 근데 뭐 뒤에 짐을 싣거나 커튼으로 저렇게 가려 놓게 되면, 뒤가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불편한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쪽이 이렇게 보이죠. 뒤쪽이 보이고, 여기 이제 위아래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어요. 위아래도 되고 확대도 되고, 그리고 조금 확대해 놓으면 좌우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각도는 차량을 출고하고 제가 맞추는 방법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맞추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요렇게 이제 작업을 좀 진행했고, 고객님 요거 온유업이요? 저거는 고객님이 따로 요청 주셔가지고 저 제품으로 진행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부분을 다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다 작업이 된 것 같고, 우리 고객님 차량 출고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상 있는 거 없는지, 빠진 건 없는지 한 번 더 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세대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 가솔린 모델로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좀 상당히 좀 오늘도 그렇고 좀 힘들었어요. 일이 많이 꼬여가지고 지금 저 옆에 하이 리무진도 해야 되고 그 옆에 차도 해야 되는데 일이 좀 꼬이는 사정이 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요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다른 모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촬영해 보는 걸로 하고요. 고객님들께 설명 잘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